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 주식이 지금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1.51% 올라갔고요. S&P 500이 0.74%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대선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대선 이후에 보자 해서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제 예상이 또 빗나갔다. 하지만 이거는 좋은 빗나감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미 미국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금을 여기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내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차트로만 봐도 올타임 하이, 신고가라고 하죠.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QQQ나 지금 QQQ도 돌파를 하고 있죠. 야, 대단합니다. QQQ나 아니면은 S&P 500, SPY, SPY가 언젠가는 또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진득하게 기다린다. 지금은 뭐 더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TQQQ도 그렇고 TQQQ도 지금은 뭐 이제는 이 내려갔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잘 하셨지만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250만원 여러분들 공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수익 250만원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 이거 정리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만원까지 수익을 정리하셔라. 이 손익통산 하셔야 되잖아요. 손익통산 발음이 제대로 안 되네요. 250만원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250만원까지 플러스 맞춰 놓으셔야죠. 그럼 이게 공제가 되니까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도를 하셔서 이거는 챙기셔야 나중에 이 뭐라고 하죠? 세금 있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실 수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꾹꾹꾹꾹꾹 챙겨서 이렇게 하셔라. 이거 따로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이거 매번 찍어야죠. 매년 찍는 연례 행사로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600만원 안 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 꼭 하셔라. 연금저축 600만원 이거 안 하신 분들 지금 취업하신 분들 꼭꼭꼭 하세요. 600만원 1년에 600만원 넣으면 600만원 공제되니까 600만원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16.4%인가 15.4%인가 몇 프로죠? 이렇게 해서 999 죄송합니다. 말이 또 안 나와요. 99만원 정도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연금저축 꼭 하셔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은 꼭 하셔라. 내가 600만원도 장기 투자 못하겠다. 55세까지 장기 투자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부자 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부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마음을 굳게 먹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잔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 해드리고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TQQQ나 테슬라 역시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이번에는 트럼프에 올인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달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이 11시 넘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300달러가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랑 비슷한 주식이 뭐가 있냐면 비아디입니다. 저는 비아디가 테슬라처럼 위대한 전기차 주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주식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랑 비아디 이 두 개의 종목은 꼭 보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내 뭐 차이나 전기차도 한번 봐드릴게요.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차트상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천천히 차트를 그려가면서 가고 있죠. 이게 이렇게 쭉 간다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차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만원 일단은 만원이 넘어가야 되겠고요. 만원이 넘어가고 뭐 15,000원 13,000원 15,0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정을 한 다음에 2만원 3만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블루칩이 되면서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항생테크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었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제 눌렀다가 이제 더 갈 이렇게 차트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는 끌어올리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항생테크나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긴 조정을 맞추고 긴 박스권을 마치고 박스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12,000원 13,0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하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셔라.
이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어제도 보면 엔비디아나 뭐 전체적으로 M7 종목들이 다 좋았다. 그래서 미국 주식 사면은 돈 복사가 된다.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제가 봤을 때도 금융 선진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 아니면 해외 주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저는 근데 중국 주식을 제가 요즘 밀고 있거든요. 중국 주식 중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차이나 전기차 있잖아요. 그쪽 주식을 미국 주식과 함께 갖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을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물론 투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금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오늘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이 시게 눌렸다가 다시 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 환율 플러스 금 가격 상승으로 국내에서는 진짜 금 투자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보다 금 투자가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 투자 제가 매번 강조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눌렸으니까 이때 한 번씩 더 보셔라.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더 눌리면 또 사니까 긴 호흡으로 금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아마 보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한다. 금 차트만 봐도 꾸준히 올랐죠. 금 차트만 봐도 꾸준히 올랐으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해주는 이런 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M7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평가라고 찍어준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됐다, 가장 안 올랐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이번 트럼프 당선 이래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300까지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는 테슬라 투자를 믿고 있고요. 테슬라가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테슬라 한 번씩 이거 미래의 이 가능성들 한 번씩 보시고요. 테슬라 분석도 제가 간간히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스페이스X나 이것도 제가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또 PPT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는 제가 공부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면 이게 나름 그냥 막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PPT를 마련해보고 녹화도 하고 편집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유튜버, 아니 100만 유튜버가 아니어도 10만, 20만, 30만 유튜버 분들도 진짜 대단하다. 야,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그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한 4년 차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나? 그 정도 하는데도 야,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다 보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FOMC에서 0.25%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가 이제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조금 숨 쉴 틈을 열어놨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미래가 어둡다. 한국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같이 덩달아서 올렸어야 되거든요. 그때 못 올렸기 때문에 부채 증가를 이제 이 약성 부채들을 해소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미국이 잘 나가고 중국이 잘 나가고 다른 나라가 잘 나갈 때 한국 주식은 아마도 잘 못 나갈 것 같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이따가 또 삼성전자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또 중국 반도체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 텐데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다 있습니다. 맞아 들어가고요. 시진핑 주석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으로 돌아가서 트럼프가 손녀가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보다 트럼프와 더 친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이 양국 간의 미중 무역 전쟁을 선의로 하지만 그래도 교역을 잘 하고 좀 그냥 주가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식쟁이들 돈 많이 벌게 서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교역을 많이 해서 그냥 캐파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돈 벌고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서로 너무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도 많이
해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어온 지금 소식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유럽에 두뇌가 없다. 유럽에 그들은 두뇌가 없다. 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정부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민주당이 독일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재설립하여 독일 자본의 이익을 구출하려는 시도는 재앙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숄츠 총리당이 이제는 무너지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지. 독일이란 나라가 지금 뭐 노드스트림 폭파하면서 러시아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 러시아 에너지로 알고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 산업이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거였는데 러시아 자원을 끊어버리니까, 값싼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그 예로 제가 차이나 전기차 소개해드리면서 매번 소개해드리잖아요. 지금 폭스바겐 공장 3곳이 문 닫고 있고, 보쉬 공장도 이제는 문 닫고 중국에서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 이 제조업을 이끌어갈 이런 모멘텀이 없어졌다. 이런 이점이 없어졌어요. 뭐 일단은 높은 인건비에, 그다음에 높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이랑 경쟁이 안 된다. 이 제조업에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해내서 유통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중국이 무너진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절대 저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 구조만 봐도, 이 전기 사용량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뭐 공장을 많이 돌리거나 산업이 발전했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사용량 보세요. 2000년대 초반 때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게 보이시죠? 급격하게 오르는 게 중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2배보다 훨씬 많은 이 전기를 돌리고 있고요. 인도가 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상승폭이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데, 자 보세요.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고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저렴한 청정 에너지와 ESS, 에너지 저장 시설이죠. ESS를 그리드에 추가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 비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 캐파를 과연 미국과 유럽이 상대해낼 수가 있을까? 결국은 중국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계속 전기차를 뽑아낼 것이며 계속 수익을 올릴 거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예측이 아마 맞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탈산업화되는 이유를 한 가지 간단한 차트로 설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록은 하단에 있는, 지금 여기 차트 있죠? 하단에 있는 유럽 가스를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나라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없다. 지금 보면은 진짜 쭉 보세요. 전기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비싸다.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비싸다. 지금 영국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유럽들이 전기 사용량이 비싸니까 제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가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 터키, 멕시코,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전기 이런 생산량이 또 쌉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아래가 인도, 타이완, 아르헨티나, US, 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차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낮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제조업에서도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낮은 에너지 비용에 여기에 있다. 이런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왜 잘 나가냐?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필소 군님이 이런 얘기를 해드렸네요. 비아디가 하웨이 타운을 모방했네. 하웨이가 약 7, 8년쯤 신사옥 오픈했는데 마치 대규모 옥스포드 대학처럼 건물도 이쁘게 해놓고 공원도 사진 찍고 싶을 정도로 해놓고 열차도 다닌다. 이거를 하웨이의 이런 신사옥을 비아디가 따라했다. 그 다음에 주말엔 일부 건물을 개방해 하웨이 가족, 친지 입장이 가능하다. 야, 진짜 여기 놀러가고 싶네. 하웨이나 비아디 본부 있잖아요. 저를 초대해주면 안 될까요?
유튜버 신분으로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가서 촬영도 하고 이런 걸 체험도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고 유튜버라서 이런 데는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타운 안에 직원들 기숙사가 있는데 열차를 타고 다닌다. 와, 대단하죠. 얼마나 넓으면 열차를 타고 다니까. 비아디의 스카이레일 있잖아요. 이것도 타고 다니는 스카이레일 이거 타고 다니고, 마치 김포 같은 곳에 거대한 삼성타운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난리 났지. 왜 특혜를 주냐고. 그럴 거면 우리 도시 하라고 정치인들 입김이 들어가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마곡이 LG타운입니다. 기대 좀 했는데 그냥 공구리 건물만, 그러니까 공구리 건물만 잔뜩 지어놓은 미니 신도시 같은 느낌. 하웨이가 군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하웨이는 국영기업이잖아요. 아직 뭐 주식상장 된 것도 아니고 국영기업이죠. 하지만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입니다. 10, 20년 전 떡진 머리로 하고 다니는 찌질이들이 아니다.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 비하할 때 떼국놈들 이렇게 비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신도시 가면은 우리도 도시화하면서 예전에 시골에 막 몰상식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이제 도시화되면서 발전하면서 아마 사람들도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 가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뭐 길에서 오줌을 싼다 막 이런 또 헛소리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이제 상하이나 여러분들 심천 이런 데 가보면은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도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서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무시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우디에서요 전기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우디에서 지금 보면은 상하이 신규 브랜드 아우디 출시. 그러니까 상하이 신규 브랜드, 우리 상하이 자동차랑 아우디랑 합작을 해서 아우디를 출병했다고 해서, 그래서 전기 컨셉트카라고 하거든요. 아우디는 중국의 아우디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로고가 AUDI 아우디 문자가 조합되어 있어 중국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현지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이 아우디의 전기차 출시를 보면서, 이거 내일 또 자세하게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살짝 소개해드리면, 아우디가 지금 가운데 링 4개 있잖아요. 이 링 4개 노고를 버리고 아우디라는 그냥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랑 상하이 자동차랑 협업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볼수록 이제는 세계 전기차 회사들이 결국에 뭐 레거시 기업들 있잖아요. 아우디, BMW,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중국이랑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전기차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중국이 엄청나게 공고하게 구축되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자동차, 세계의 절반 이상의 자동차는 중국에서 전기차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 생태계가 구성되었고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전기차를 죄송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으면은 아마도 삼성이나 LG, 뭐 현대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같이 합작을 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OEM을 내주든지 ODM을 내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삼성 로고를 달고 LG 로고를 달고 전기차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변했다. 왜냐? 한국에서 생산하면 이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술력만 봐도 여기 지금 아우디 컨셉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치수가 4870, 1990, 1460mm,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2950mm인데, 자 보면 총 출력이 570kW시고 듀얼 모터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전기 꽈트로 구동 장치를 탑재하여 제로백이 3.6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기술이 거의 표준으로 나온다.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아닌데요. 야, 대박이죠. 제로백 3.6초가 이제는 흔한 기술이다. 그 다음에 100kW시의 3원계 리튬 배터리와 800V 충전 기술 탑재해 주행거리는 700km 이상이며 10분 충전에 370km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중국에서 엄청난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한국 전기차랑 중국 전기차랑
뭐가 좋은지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냐. 매번 얘기해주잖아요. 이 기술이 안 나온다니까 한국에서 10분 충전에 370km 못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로백이 3.6초가 안 나온다고요. 한국 그냥 전기차 뭐 스포츠카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기차에 제로백이 3.6초가 안 나온다니까요. 샤오미는 2.9초가 나오는데 일반 샤오미 SU7이 2.9초가 나오죠. 근데 한국 전기차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이거를 매번 말씀드리는데 뭐 구체적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이렇게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을까, 중국의 길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엄청난 뭐 부품 기업들도 많고 배터리 기업들도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시장이나 노하우나 이게 다 중국 아니면은 이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발전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 아우디 이거는 내일 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이 아우디만 따로 이렇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버인지 모르겠어요. 주식 유튜버인지 아니면 중국 전기차만 소개해주는 유튜버인지 아니면은 뭐 잡중 유튜버입니다. 진짜 별거 다 합니다. 국제정세도 하고 관심이 너무 많아서 보는 뉴스가 너무 많은데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 몸이 따라주지 않고요. 요즘 또 감기를 걸려서 제가 요즘 환절기라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제가 걸려서 어제는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갖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뉴스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40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중간에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냥 쭉 들으시면 아마 근데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 기술도 대박이죠. 지금 비아디의 양왕 브랜드 있거든요. 양왕의 U9이 탑 스피드,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391.94km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박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전기차가 과연 있을까요? 거의 뭐 400km에 가까운 속도를 보였다. 야, 진짜 이런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기술이나 휠 베이스나 전기차 이런 기술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상용차에 쓰일까? 그게 좀 더 기대가 된다. 진짜 무섭다. 이 기술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판매량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은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전기차 등록 대수는 1174만 대로 전년 대비 2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2615만 대를 판매하고 지금 31.2% YOY 성장을 기록하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했다. 이게 26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61만 5천 대인 것 같아요. 261만 대를 판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호조를 이루면서 주로 비아디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의 95%를 차지하는 게 모델 3와 모델 Y인데 이게 판매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2.1% 역성장을 기록하여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3위에서 7위는 각각 지리, 상하이자동차, 창안, 현대기아가 차지했고 현대기아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BMW 스탈란티스 제치키고 8위를 차지했고 스탈란티스는 전년 대비 16.3% 하락을 했다. 그래서 BMW가 이렇게 8위를 차지했다. 볼 수가 있네요. 쭉 보세요. 지금 비아디, 테슬라, 지리, 폭스바겐, 상하이자동차, 창안, 현대기아, BMW, 스탈란티스, 리오토가 10등 안에 들었네요. 대박이죠. 전기차 부문에서 리오토가 10등 안에 들었다. 그래서 성장률 보면은 비아디가 지금 보면 31.2%, 지리가 54.6%, 테슬라는 마이너스 2.1%네요. 그다음에 지금 폭스바겐 0.4%, 상하이자동차 19.5%, 창안자동차 39.9%, 그다음에 BMW 2.5%, 기아는 마이너스 2.6%, 스타란티스는 마이너스 16.3%, 리오토는 39.6% 플러스.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봐도 동그라미만 한번 칠게요. 중국 거 동그라미 한 번씩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더듬어서. 이렇게 쳐보면은 중국은 성장했는데 중국 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한국, 독일 뭐 이런 기업들은 하락을 했죠. 이거 보면서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매량은 따로 편집해서 올려야겠네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중국의 소매 판매에 대한 중국 자동차 수치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4개월 연속 침투율이 50%를 넘어섰다. 대박이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은 7월에
87만 8천 대에서 10월에 119만 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자, 10월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차 이 판매가 저조하다, 성장세가 꺾였다 하는 게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캐즘 구간이 중국은 없다. 캐즘이 중국은 없다. 보면은 10월 전체 137만 대, 수출이 18만 대를 기록했다. 보면은 더 많이 팔렸죠? 야, 대박입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체 생산량의 일부만을 수출합니다. MSM을 믿지 마세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국내 시장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을 관세하든 뭐 미국에서 관세를 해서 중국 전기차가 망한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뭐 중국 판매가 많이 되는 건 내수용이다 이렇게 비꼬잖아요. 그래요. 비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유럽 관세랑 아니면 뭐 미국 관세가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내수로만 해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해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 판매가 앞으로 이제 해외로 나올 텐데 이거를 과연 유럽의 관세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관세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 지금 제가 매번 지금 나오는 트렌드가 뭐라고 했어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전기차가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생산해봤자 유럽에서 생산을 해봤자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랑 경쟁이 안 됩니다. 어디 뭐 관세를 때려 붙든 그렇게 해봤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뭐 60% 때린다. 뭐 유럽에서 20% 30% 관세를 때린다. 때려봤자 그 가격을 높여봤자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중국 전기차랑 유럽 전기차랑 아예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에너지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66만 대, 여기 2월 달에 많이 줄어드는 38만 대에서 71만 대, 67만 대, 그다음에 80만 대, 85만 대, 87만 대, 102만 대, 112만 대, 119만 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끝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연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연말로 갈수록 얼마나 증가를 할까. 이거 도매 판매량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98만 대, 여기 보면 68에서 지금 98만 대까지 올라왔죠. 94만 대, 105만 대, 123만 대, 136만 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다음에 침투율도 어마어마하죠. 53%, 52%. 지금 50%를 4개월 연속 넘어섰다. 침투율이. 야,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대박이다. 지금 누가 중국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하고 망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9월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단연 중국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규모의 거의 2배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쭉 보면은 주간 등록은 전기차,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50%로 넘으면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역대 최고인 2200만 대의 가입자, 2200만 명의 가입자가 예상된다. 중국 시장은 축소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머릿속에 새기세요.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기업이라면 중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비율도 더 중요한데요. 중국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3만 대. 9월 달에 판매량이 나오면 213만 대. 미국이 117만 대인데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비율 보세요. 중국이 52.9%고요. 미국이 10.8%밖에 안 됩니다. 이 비교를 해봐도 전기차가 워낙 많이 팔린다.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전기차 판매량 보면은 112만 5,900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가 100만 4,200대. 이렇게 판매가 된다. 인도는 지금 43만 대인데 내연기관이 거의 다이고요. 전기차는 뭐 0.3%밖에 안 되죠. 일본도 2.8%밖에 안 됩니다. 43만 대이고 영국은 25.6%, 브라질이 2.8%, 독일이 좀 높네요. 21.4%, 프랑스가 23.9%, 캐나다가 8.5%, 이탈리아가 8.1%인데 생산량이 미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중국이 전기차가 압도적이다.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과 가성비와 이런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많이 만드는 놈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 것처럼 만든 놈이 더 잘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거 판매량만 분석해봐도 중국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 승용차 데이터만 봐도 쭉 여기 주차별로 나왔는데 44주차까지 왔는데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올라간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모델 Y, 테슬라 모델 Y랑 모델 Y를 라이벌로 한다는 중국 다섯 대의 신에너지차가 있거든요. 5대의 전기차가 있는데요. 그 모델이 뭐가 있냐면 하웨이의 R7, 그 다음에 지커의 7X, 그러니까 7X, 그 다음에 L60, 이게 아마 니오 겁니다. 니오, 그 다음에 아바타 07, 그 다음에 LS6. 이게 다 니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테슬라 라이벌로 이렇게 만든 차들인데요. 이 4주 동안 경쟁자들의 총합을 테슬라가 능가했다. 아직도 테슬라 모델 Y는 올타임 하이입니다. 여전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기차 생각할 때는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표준이다. 모델 Y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가성비 측면에서 모델 Y를 뛰어넘는 전기차가 아직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처음에 잘 나왔을 때 지커나 아니면은 뭐 지커, 그 다음에 아바타, 그 다음에 리오, 또 어디 있죠? 하웨이, 그 다음 뭐 리오토, 다들 테슬라를 이기기 위해서 이 신차를 내놨지만 테슬라 모델 Y를 처음에 앞서는 것처럼 봤지만 결국에 이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는 다시 앞서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는 역시나 인정해줄 만한 전기차다. 최고의 전기차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주식도 잘 가고 비아디도 잘 가고 뭐 차이나 전기차도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업체 EV 메탈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암울하다. 왜냐하면은 쭉 보니까 포맥 그룹 대변인 저우싱은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EV 배터리는 여기 잘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코발트에 의존하는 시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는 코발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며 금속을 포함하는 배터리 비율은 결국 10% 미만,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FP 위주로 가면서 코발트의 이런 중요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코발트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더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 코발트 이런 생산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 3원계라고 하죠. 3원계 배터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LFP 배터리가 뜨니까 이 코발트랑 뭐 있죠? 니켈 이쪽에 이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이것도 따로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왜 국내 2차 전지가 하락을 하고 중국 전기차,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는 왜 올라가는지, 왜 하락을 하지 않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 10월 비아디의 호주 판매량은 17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7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말까지 비아디는 호주의 첫 픽업 트럭인 비아디 샤크 6가 인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4,000대의 주문을 확보해놨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25년 최대 5개 모델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단하죠? 야,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 비아디가 여기 나와 있죠? 와, 1732대를 판매해서 YOY 전년 대비 71%가 증가를 했다. 테슬라는 26.4%가 하락을 했는데 비아디는 오히려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와, 이거 보면은 전기차 부분에서는 비아디를 뛰어넘었네요. 와, 비아디래요. 죄송합니다. 테슬라를 비아디가 뛰어넘었네요. 대박입니다. 와, 대박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유난 프로 있잖아요. 유난 프로를 멕시코에 출시를 했다. 그래서 위안 프로는 생동감이 넘치는 디자인과 친환경적 성능을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뭐 이런 거 한대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두 척의 노로 선박인 창저우와 허페이는 모두 IMO에 등록되었습니다. 이게 뭐 국제 뭐 이런 표준인가 봐요. 이런 걸 등록을 해야 이렇게 선박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해사기구 여기 IMO에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선박도 허페이랑 그다음에 창저우죠. 창저우 이게 이제 항해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더 많이 수출하지 않을까. 대박입니다. 비아디든 테슬라든 진짜 이거 미래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엄청 잘 나갈 것 같다. 이걸 보면서 왜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왜 선입견을 갖고 있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땐 비아디라는 그룹은 엄청나게 위대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이제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아, 이거는 진짜 뭐 나중에 또 이 글은 성지가 된다, 이 동영상은 성지가 된다, 이런 댓글이 남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래를 보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미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비아디가 어떻게 갈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홍콩의 전기차 등록은 다음과 같다. 테슬라가 8,201대, 8,201대에 선두를 달리고 있고, 비아디가 5,173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차이는 3,028대. 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모델별로는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쭉 이렇게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고, 모델별로는 오히려 비아디 C이 1등을 했습니다. 2,811대로 1등이고요. 테슬라 모델 Y가 2,745대, 모델 3가 2,631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3 롱레인지가 지금 2,155대, 그 다음에 아토3가 1,587대 이렇게 나와 있네. 이렇게 비교가 된다. C이 오히려 더 많이 팔렸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 최고 많이 팔린 모델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아니라 비아드의 C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CATL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샘플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 그래서 CATL은 전고체 배터리 R&D 팀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20A 샘플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CATL이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대박이죠. 아, 이것도 따로 이렇게 모아서 해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 시간이 안 돼서 이게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진짜 CATL도 그렇고 샤오펑도 그렇고, 아까 상하이 자동차 아우디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그다음에 샤오미도 그렇고, 이거 단계별로 서로 소개하는 기술이 워낙 많이 생겨서 저 혼자 이거를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진짜 하루 왼종일 방송을 해야 됩니다. 진짜 엄청나고요. 네, 그런데 뭐 수박 컷 할기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CATL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샘플 검증이 시작이 됐다. 이제 샘플 검증이 시작이 됐다는 거면 이제 몇 년 내로 아마 이게 제대로 돼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참 진짜 이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초기 단계는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쭉 보면은 올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R&D 투자를 늘렸고, 해당 프로그램의 R&D 팀이 1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가 됐다. 아, 그래서 20A 샘플이 시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CATL은 현대 솔루션은 리튬 3원계 배터리에 500 정도의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500W의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배터리의 40% 이상 향상된 수치이지만 충전 속도와 사이클 수명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이렇게 진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A의 샘플 용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CATL 수석 과학자 우카이는 회사가 10A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증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양극재, 음극재 공정 제조 및 분야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지금 이렇게 계속 성숙해서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배터리 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CATL만 따로 이렇게 다룰 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기술도 진짜 뭐라고 해야죠? 이게 참 계속 이런 신기술이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적응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또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다음 내용은 2부에서 따로 이제 주말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따로따로 또 영상을 마련할 게 샤오펑에 대한 내용도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펑의 이 로봇이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 로봇 소개도 테슬라봇처럼 대단한 로봇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드 얘기도 또 해드려야겠죠. 비아드 얘기도 또 해드리고, 니오 얘기도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혼다와 도요타, 그 다음에 SMIC 이거는 해드려야겠네요. 혼다와 도요타 얘기해드릴게요. 중국 시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브랜드가 도요타와 혼다가 주도하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약간의 진출을 한 반면, 일본 기업이 겪고 있는 진짜 어려움은 전기차 전환에서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은 매력적인 전기차를 추가하지 않는 한 중국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요타 모터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이익이 감소를 기록했는데
판매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최근 기록적인 주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혼다도 중국에서 판매 감소를 이유로 이익이 15% 감소를 했다. 그래서 이 기사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닛산도 지금 이익 급감에 9,000명을 감원했다. 그래서 글로벌 생산량이 20% 축소가 됐다. 닛산도 지금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이 기사를 또 따로 모아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바로 잡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SMIC 삼성이 왜 힘들어지냐면 이 미중 반도체 제재 때문에 중국에 삼성이 수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장이 거의 뭐 마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장이 이제는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 SMIC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QOQ 지금 매출 비율은 14.2%, YOY 지금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수익은 29.9%, 그다음에 44.7%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은 20.5%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목표치는 전 분기 대비 매출 2% 성장, 그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은 18%에서 20%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SMIC는 12인치 용량 21K WPM을 추가하고 활용도를 90.4%로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에 12인치 매출은 쭉 나오면은 78.5%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은 가장 큰 매출 그룹이었으며 최대 42.6%까지 상승하여 여기에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SMIC를 단순히 레거시 칩 제조업체로 보는 이야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SMIC가 SMIC와 하웨이가 DUV와 SAOQP를 사용하여 3나노 칩으로 도약한 것은 게임 체인저로 제재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환경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너무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너무 좀 긴데요. 그냥 쭉 이 반도체 제재를 돌파하고 있다는 이거는 나중에 또 중국 반도체 굴기 얘기할 때 길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이 삼성의 이 매출이 줄어들고 지금 보면은 대만 반도체 TSMC 10월 매출이 13조 6천억 원, 전년 대비 29.2% 증가를 했다. 그래서 TSMC랑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랑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삼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TSMC 지난달 매출은 30% 가까이 늘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이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아, 대박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삼성은 AI 이쪽에서 밀려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위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중국 투자에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트위터에 갖고 와서 퍼왔는데요. 중국 고속철도 침대형 비즈니스석 시속 380km 팔거리에 무선 충전 패널이 있어요. 왜 미국에는 이런 좋은 것들이 없을까요? 마가 그 미국 그거죠. 구호잖아요. Make Great America Again 뭐 그건가요? 그렇죠? 마가를 외치면서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냐? 이런 걸 약간 비꼬는 이런 트위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발전해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